오늘도 저희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이 선재규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보니까요, 또 오늘도 국제뉴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IMF에서도 이제 글로벌 침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자, 그 코멘트들이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어제 사우디 리야드에서 식량단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로이터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네.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부들의 재정 정책하고 중앙은행 긴축이 보조를 맞추면은 글로벌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여러 나라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단호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는데 하지만 이런 정책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성장의 악재며 특히 극빈층에는 매우 나쁜 세금 같다고 표현을 그렇죠.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해하지만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통화정책은 인플레에 제동을 거는 반면에 재정정책은 성장 촉진을 위한 가속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좀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한 그런 거네요. 거죠. 예, 그런 얘기하고 연준인네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미국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조금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연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했나요? 연준 쪽에서는 그래도 네. 우리는 갈 길을 간다는 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그저께 간담회에서 네. 미국 경제가 중요하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간담회에서 강달러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긴 하다, 인정을 네. 한다. 하지만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라고 아주 속내를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강달러 때문에 금융시장의 위기가 전염될 그런 위험이 커서 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은 미국 경제가 결국은 잘 작동하게 하는 거다.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한다. 네.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미국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건지도 모르죠. 사실 국제적으로 사실 최근에 보면 연준 위원들이 자꾸 이런 거를 의식하는 발언들이 계속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의원들은 네. 진짜 지금 18명 다 똑같은 얘기 네. 계속 하는데 네. 오히려 눈에 띄는 거는 IMF에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렇죠. 지적 이 정도를 해준 것만 해도 분위기가 좀 바뀐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운크타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전만 보고서 내면서 지금 연준이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면 특히 개도국의 피해가 클 거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쓴 간부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침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대폭 인상해서 물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보는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보는 건데 이거는 경솔한 도박이다. 네. 그리고 자기가 특히 걱정이 되는 거는 중앙은행들이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이렇게 딱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사실 국제적으로 참 공조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각국 정부가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 시기에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상당히 이제 각국의 경제 그렇죠. 상태를 좀 많이 좌우를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들려서요. 이 부분도 참 저희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아시아하고 유럽 쪽에서 분노가 있다 이런 표현 네. 보도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중국 인민일보가 즉각 또 이걸 받아쳤습니다. 네. 어제 이제 종소리 이게 논평 성격인데요. 네. 올해 연준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온 것이 미국 경제를 그늘에 빠지게 하고 세계 경제 회복도 지연시킨다. 그러면서 이런 걸 미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는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고도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뭐 예, 중국이 미국 비판하는 거는 뭐 예. 항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뼈아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얘기를 더 했나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가 심각한데 이거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자기네가 스스로 했던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에 따른 그런 관세 인상 탓도 크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수입 상품하고 서비스 네. 가격이 높아졌다고 예. 상기시켰고, 그리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대규모 재정하고 통화 정책 때문에 유동성을 대거 푼 것도 원인인데 네. 그걸 남 탓으로 돌린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개도국들이 특히 힘들다. 뭐 증시 파동, 통화평가절하, 그다음에 달러 채무 이자 상승, 원자재 수입 가격 대폭 올라간 것 때문에 개도국이 굉장히 힘들다. 네. 이제 우리는 개도국 편이라는 걸 계속 네. 상기시킵니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미 이제 그 금리 인상과 각국의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서 사실 이미 벌써 지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는 나라들이 유럽 쪽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영국도 그렇고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저께 전해주셨었죠. 네. 경제 방패 계획.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우려의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야 유럽 최고의 부국이고 상황이 굉장히 좋은 나라지만 유럽, 그러니까 EU나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만 이렇게 좀 선진국 그 중앙은행이라든가 선진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유럽 내에 다른 국가들도 독일의 그 이른바 경제 방패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지난주에 숄츠 정부가 우리 돈으로 282조 원이죠. 엄청난 돈을 이제 뿌리겠다고 했는데, 유로그룹 그 아일랜드 재무장관이 이제 유로그룹 의장인데 어제 룩셈부르크에서 이제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유럽연합 그 공조가 절실하다. 그러면서 서로 비난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담하면서 상당히 좀 독일의 그 정책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던 네. 걸로 그렇게 네. 알려졌거든요. 네. 프랑스 재무장관도 연대와 공조가 없다면 유로존이 잘못하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 재무장관도 여기는 아주 독일을 더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한 국가의 결정이 다른 회원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명심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대대적으로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런 네. 얘기입니다. 유로가 그 같은 그 화폐를 쓰잖아요. 유로를.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200 빌리언이잖아. 2천억 유로니까. 이 정도를 독일이 빌리면 빌리겠죠. 그렇지만 독일이 그렇게 많이 빌려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이게 독일 대비 스프레드가 이제 높게 그렇죠. 빌리게 되는데 그렇죠. 독일이 이렇게 빌려버리면 스프레드의 문제가 아니라 딴 나라는 아예 못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영내 시장 담당 집행위원도 네. 지금 김 대표가 말씀하신 예.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독일은 2천억 유로 정도를 차입할 수 있다. 쉽게 빌릴 수 하지만 있죠. 예. 다른 EU 회원국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건 그럴 수 없는 게 현실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다음에 ECB 부총재도 그 기자들한테 유럽연합의 그 정책 조율이 더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반적, across the board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전반적인 재정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더 조준되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그 연준, 독일에 대해서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지금 다 볼멘 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여기 대해서 거잖아요. 이제 예. 독일 재무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들이 나보니까 지금 독일의 경제 규모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는 그 정도 2천억 유로 정도는 적절하다고 자기는 본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독일의 경제 뭐 부양책이라든가 수요 촉진책 이런 걸로 인식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덧붙이기를 푸틴한테 네. 우리가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다 하는데 글쎄요. 그렇군요. 그보다 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달러 강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달러 강세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유럽을 분열시키면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도익부 빈익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 미국이 뭐 저 유로권 흔들라고 의도적으로 뭐 달러 강세 뭐 한다 뭐 네. 그런 식의 음모론도 자꾸 있는 걸로 네. 알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사실 각자 도생을 저희가 이제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각국에서 각자 도생을
이제 추구하는 와중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벌어지기 마련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그 러시아 얘기가 이제 결국은 나왔으니까 이제 출치총리가 얘기한 김에 저희도 한번 또 보면요. 어제 또 이제 좀 그 가슴이 덜컹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러시아에서 그 핵 관련 장비들이 반출돼가지고 해상으로 뭐가 나왔다. 그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푸틴이 정말 핵 쏘려고 준비를 하는 거냐 깜짝 놀라기도 했거든요. 핵전쟁 불안감이 여전하죠. 여전한 상태인데 영국의 더 타임스가 여러 가지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확실히 수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핵 사용 의지를 더욱 드러낼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첩보인데요. 지금 러시아 국방부의 그 핵 장비를 전담하는 그 부서가 있는데 거기 전용 열차가 지금 지난 주말에 그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러시아를 출발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 네. 그러면서 뭐 친 러시아 성향 텔레그램 채널에도 이런 그 화면이 올라왔다고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분석 분석 전문가도 이런 그 이 열차가 움직인다는 것은 푸틴의 핵경고 수위를 높이려는 것 같다. 서방에 대해서 전쟁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식의 그 경고를 주려는 것 같다는 얘기이고 또 다른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흑해 쪽에서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의지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의지를 더 그 부각시키려는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더 타임스는 또 여기다 덧붙였어요. 지금 그 이런 핵 사용 의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핵 실험도 계획하는 것 같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제서양조약기구가 회원국하고 동맹국들에게 대해서 이걸 좀 얼럿을 해라. 그러면서 그 포세이든이라는 핵 어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지구 종말 무기라는 건데 이거를 북극해 가져가서 거기서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잠수함에 싣고 뭐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네. 근데 뭐 결국 이제 뭐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푸틴이 이제 4개 점령 지역 이제 합병 선언하고 나서 지난달 30일이죠. 모든 수단을 다해서 우리 영토를 지킬 거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다시 핵 그 사용 의지를 뭐 더 경고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영국 텔레그래프 미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전술핵 사용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를 한다는 건데 여기 대해서 영국 그 레스터 대학 교수가 이건 푸틴이 핵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이 뭐 무기를 자꾸 더 주고 하니까 전쟁에 더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냐.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대응 그 나토가 이렇게 정면 대응을 하면은 이거는 판도라 상자 여는 거다. 절대 그러지 마라 하는데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네. 얘기들이 있다고 뭐라 그랬나요? 나왔습니다. 네. 예,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네.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하고 통화하면서 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했더니 서방 정치인하고 국가 원수들이 서방 언론을 이용해서 핵 관련 헛소리 기술을 연습한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전혀 관여할 뜻이 없다. 네. 이들 마음대로 떠들어라 이런 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국제문제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가 오늘 새벽에 러시아 외무부 쪽 그 인용을 했는데요. 네. 러시아 외무부의 비확산 군축국장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연설을 이제 그 밑에 부국장이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러시아는 핵전쟁을 절대로 시작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확고한 원칙이다. 네. 거듭 강조를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네. 네. 다행이네요. 사실 근데 뭐 공식적으로 쏘겠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그래도 하고요. 뭐 그거보단 낫죠. 네. 내가 모든 거를 고려한다. 이거보다는 네. 이게 100배 나은 거잖아요. 네, 사실 미국은 지금 강달러로 눈치를 보고 러시아는 핵으로 눈치를 보고 뭐 무시무시합니다. 예. 둘 다 무섭습니다. 예. 이 시간이 좀 되나요? 저 이것도 궁금한데 이게 뭡니까? 탕핑은 뭐고 바이라는 뭡니까?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좀 여쭤보고 이게 저희가 싶은데. 홍콩에서 예. 홍콩 매체에서 중국 젊은층이 좀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좀 그리고 참 심각한 그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요. 네. 그 나사 관계자가 예. 지금 그 국제우주정거장 계속 러시아하고 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전혀 문제 없다. 2020 내년 초까지 뭐 소유주 예. 우주선을 계속 발사하는 것도 문제 없고 예. 또 러시아 쪽 관계자도 2024년까지 계속 운영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조금 있으니까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핵 얘기는요. 이게 진짜 심각해지면 그럼요. 이거는 뭐 이제 사는 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금융시장도 이거는 뭐 그냥 뭐
핵전쟁이나 뭐 예, 뭐 도저히. 무슨 금융시장에 무슨 문제가 왜 있어요? 무슨 의미 지금 없이 자체가 예. 예, 그럼요. 예. 예, 지금 이게 참 때문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어제 보도인데요.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건 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네. 젊은 층들이 이제 뭐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도 굉장히 뭐 삶에 자포자기화 해가지고 이제 뭐 무슨 뭐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래서 지난 2년간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유행 신조어 중에서 탕핑. 예, 탕핑은 제가 들어봤어요. 예. 탕핑이 열심히 뭐죠? 일할 필요도 없고 예,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는 누워서 거. 예. 최대한 누워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자. 예, 예. 그런 거였는데 예. 이제는 어차피 약간 폭이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네. 이제 실험률도 더 높아지고 막 금리 인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점점 더 악화되니까 이제는 이제 탕핑보다 한 단계 더 높아져서 바이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농구 경기할 때 이제 한쪽 팀이 너무 지면은 선수들이 그냥 에이 포기 그렇죠. 포기한다는 뜻인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탕핑이 아니고 바이런으로 넘어갔다 이 정도로 중국 젊은 층의 그런 그 예. 자멸감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지난 7월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나 되네요. 20%요? 예. 그리고 그 중국의 그 인스타그램으로 보니까 샤오 홍수인데 뭐 바이럴 검색어가 230만 개 이상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 푸단대 교수가 실제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젊은 층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바이런 같은 이런 신조어가 이런 비관적인 신조어가 자꾸 퍼진다는 자체가 이건 심각하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이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이건 앞으로 중국 경제 가뜩이나 심각한데 그럼요. 더욱더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저는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까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중국이 뭐 성장률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조금 뭐 네. 네,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어제 그 런던에서 에너지 인텔리전스 포럼이 있었는데 CEO가 네. 지금 에너지 값 급등 때문에 사회적 안정이 너무 심각하다. 이게 유럽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놔두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해서 셀 CEO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그랬더니 이제 셀 그 홍보실에서 개인이 아니고 대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다. 네. 했는데 사전 이거 같이 살아야지 혼자는 안 된다. 근데 이 양반이 지난해 우리 돈으로 한 118억 원 정도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다른 CEO들이 굉장히 미워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참 바른 얘기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 다국적 기업에서 모여서 CEO가 이런 얘기를 결국 자기나 자기 회사가 네. 돈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더불어 살자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참 대단해요, 이분은. 예, 어려운 시기에 네. 참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제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